마이크도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김원열입니다. 그리고 보조 진행자 안노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산학군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놀라셨죠? 초대 손님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진보 대통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1대1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미남별님도 반갑고요. 오늘 진보 대통합에 관해서 여러분 최근 소식은 전해 들으셨죠? 지난 26일 날 회의가 연석회의죠. 진보 대통합 연석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2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흔히 마라톤 협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정책 책임자 회의라든가 뭐 집행 책임자 회의, 그 다음에 대표자 연석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진보대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고 마치 초여름 날씨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전드님 안녕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진보대 통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간략히 소개를 하고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문제를 한번 공감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보 대통합 연석회의, 그동안 3차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최종 합의를 앞두고, 안누리님 그동안 진보 대통합 연석회의에서 3차 합의까지 했고,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이면 국민에게 약속한 마지막 날이죠. 그동안의 과정 중에 어떻게 보시는지 또는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물어보셔도 되고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예, 제가 이 진보대 통합 이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이 진보대 통합 과정 중에서 이 신자유주의 극복에 대한 것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합의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북에 관련된 문제하고 이 과거 이 민노당 시절 그 시절에 겪었던 이제 1인 2표제였었죠. 그 1인 2표제였을 때 한 정파를 이제 몰아주게 하는 형태로 했던 그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 이거를 가지고선 아주 치열하게 쟁점을 가지고 얘기를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느낌은 이분들 참 마음 편하시다. 예. 예, 참 속 편하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현장에서의 느낌, 그 힘든 거와 고통에 대한 것들을 이 상층부에서는 잘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게 너무 답답한 얘기를 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비공개 워크숍에 갔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국민들,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네요. 예. 예, 현장,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이죠. 실생활에 아주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굉장히 한가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여러분들이 이 중간중간에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자유롭게 물어보시는데
이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 필요성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이 그런 거죠. 2009년 하반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 지방선거죠. 2010년 앞두고 2009년에 바로 2010 연대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구성 주체로 참여를 해서 지방선거의 선거연대, 선거연합을 추진을 했죠.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규모의 지방 그 선거 연합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고 바로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진보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야겠다. 해서 이제 준비한 게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고 이것을 작년에 쭉 추진하면서 작년 말에 결국 진보 대통합 연석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민회의가 제안을 한 거죠. 물론 시민회의 제안에 여러 주체들이 함께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 올 초에 진보 대통합 연석회의가 1차 합의를 이루고 그때만 해도 그 7개 단체 및 정당이 그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합의와 마침내 3차 합의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13개 단체 및 정당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야기 과정에서 무조건 1대1님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온 모양이네요. 하고 총선에서 1대1 구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각각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흔히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 협상을 하는데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아주 예를 들어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기존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방식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아직 그 최종 합의안을 못 이루는 그 큰 걸림돌이죠. 여기 고품격 미남별님께서 부산에 사는 한 시청자인데요. 선거 때 불리한 지역은 미리 단일화 후보 내면 어떨런지요. 지금 여기 무조건 1대1님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는 그 단일 후보가 이루어져야 전국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역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어떤 곳은 아마 선거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곳은 그 이해관계 때문에 잘 못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런 선거연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진보대통합이 꼭 이루어져서 민주당과 선거연합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그 시민회의 입장이죠. 중간에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안누리님이 이렇게 그 살펴보시고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원론적인 얘기만 나온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쟁점안들이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구체적인 워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이 1안, 2안, 3안들에 대해서 서로 각자 입장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되게 이걸 갖고 싸워야 되나? 이런 워딩 갖고 싸워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뒤에 자세히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합의된 내용을 좀 하나씩 우선 합의된 내용부터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무조건 1대1님이 내일이 기한인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바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타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높다, 낮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전제될 것은 지난 26일 지난주죠. 26일 대표자 연석회의가 20시간 가까이 그렇게 협상을 하는데 회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20시간이나 되는 새벽까지도 계속 이어진 노력, 그거 참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문건이 최종 합의안에 관한 문건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대안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2011년 9월까지 진보 대통합 정당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진보의 가치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 바로 진보대통합 정당이라는 점. 여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 좀 재밌는 거는요, 상당히 여기 보면은 자본주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라고 나와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만능주의 형태의 잘못된 자본주의 있죠. 천빈자본주의라고 얘기하도 하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이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뒤에 사회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자본주의 문제점은 합의를 하는데 또 이제 앞으로의 사회주의 얘기에 대해서는 또 서로가 입장이 좀 다르니까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예. 사실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한다는 것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중간에 합의됐던 거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문제. 이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한다고 여기에 합의가 된 거죠.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의 생산 양식 자체,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현재 있는데, 그것을, 극복한다. 그랬을 땐 대안이 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대안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적어도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 문제들, 한계들, 이런 거는 극복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되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의 문제,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여기에 합의가 된 거죠. 지금 무조건 1대1님이 민노당하고 진보신당만 참여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죠. 이게 참관하는 당도 있고 또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당과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대표자 연석회의의 주체들은 당으로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단체로서는 민주노총이죠. 그리고 농민단체로는 전농, 전국농민회 총연맹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여성농민회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곤단체들, 그러니까 반빈곤 빈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그 다음에 여성단체로는 전국여성연대가 참여하고 있고, 또 진보교연이라 해서 교수자 또는 연구단체, 교수 연구자 단체인 진보교연.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진보통합 시민회의, 바로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바로 여기가 참여를 하고 있고, 청년 단체로는 한국청년연대에 해당이 되죠.
우리 앞 시간에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 가지고서 집회가 촛불 집회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거 구경을 하셨을 텐데 사실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우리 교육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우리 가계에 실제 이렇게 높은 등록금에 의해서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빚을 얻어서 그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청년 실업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빚을 처리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되는 이러한 형태는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보대 통합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 단체 및 그 정당이 참여하고 있죠. 그 국민참여당을 이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참여당은 어떤 상황인지 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대본 없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예, 좋습니다. 국민참여당은요, 우리 시민회의에서는 국민참여당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석회의에 제안을 했고 현재도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 국민참여당이 향후 진로 문제를 가지고 이번 달까지 그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당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진보대 통합에 결합하려고 하는. 근데 실제로는 이미 2차 합의문이 있을 때 그 국민참여당은 공적으로 진보대 통합 논의에 함께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민주노동당과 그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당과의 그 이견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밀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6월 달에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영대 부대표께서 계속적으로 참가를 하십니다. 회의나 토론회 같은 때.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당 문제는 당내에 있는 그 내부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참여당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정정하도록 하죠. 김영대, 비서실장이고요. 비서실장, 예. 예, 그 전에 이제 최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마다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회의가, 쭉 이렇게 공식 창립을 하기 전에 이미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이렇게 창립을 전후해서 만나고 그래서 대표단과 만났었죠. 그래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도 반드시 진보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1대1님이 유 대표와 이정희 대표의 미팅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라고 했는데 예, 2차례 대표 및 사무총장이 양당에, 그러니까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에, 그런 대표,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통합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것이 연대 또는 선거연합 또는 진보대 통합 이 논의에 함께하는 문제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두 당만의 무슨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양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지난 그러니까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이루어진 최종 합의문에 있어서 지금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진보정치 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 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그 전에 그 1항 2조에 해당이 되는 그것은 어떤 거였느냐면은 1조 2항이라고 해야 더 어울리겠네요. 거기서 쟁점이 됐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한반도 비핵 평화 체제와 자주적 평화 통일은 이거는 공감해요. 합의가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입장이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요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합의가 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조 4항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누구를 그러면 더 대변하느냐, 이해관계를. 진보대 통합 정당은, 새로운 진보대 통합 정당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면서도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대변한다라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맥락이 진보대 통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국민적 관심사냐? 예, 실제 제가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국민 하면 주요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여지가 별로 없었죠.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나 진보를 추구하는 지역의 소중한 분들의 문제의식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촛불들도 하여튼 통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이어서 1조 5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좀 재밌죠? 한번 얘기를 예. 해주시죠.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 그러니까 농업,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란 뜻이죠. 으로 인한 식량 주권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 위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다라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재밌게 보시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게 왜 재밌냐면요. 이게 한 주체가 만들어진 정당이라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야지가 않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개의 사회단체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만들어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라든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뭐 민주노총 쪽에서 얘기를 했겠죠. 물론. 또 뭐 이제 거기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제 이 개방농정, 또 농민을 죽이는 정책, 이걸 얘기한 거면 전농에서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된 생태위기, 이거 환경단체들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 불러끼는 전쟁위기, 그러면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이 되다 보니까 시민회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평화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또 한반도의 이 자주적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정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합의안이 나왔다는 거 이제 제가 재밌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담아내려고 노력했었다. 그래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들여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예, 여러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담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만약에 거기 이견이 있다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 그 이야기 중에 무조건 1대1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로 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선, 스티커 이런 선물이 바로 커널뉴스, 싱크TV에 그러니까 대한매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선물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보정치 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상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20대 주요 정책과제, 이거를 부속 합의문 1로에서 채택한다라고 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조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이게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러한 20대 주요 정책 과제는 지난번에 그 논의를 좀 했는데요. 잠깐 노래 듣고 쉬었다가 그 쟁점이 됐던 그 1조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 및 대북 문제죠. 대북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노래 들으면서 쉬는 시간이었는데요. 똘씨님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진보의 가치, 그 좋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그 과정이 진보대통합 연석회의라는 매개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질문이 무조건 1대1님이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안누리님 보시기에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라고, 이거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는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한번 직접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해보시죠.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결과가 나옵니다. 단, 진보신당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의 대합창을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진보의 대합창에 참여하신 분이 노회찬, 심상정 님이 거기에 참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신당의 중심축과 또 대다수의 한 65% 이상의 진보신당 당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65%의 평당원은 합의를 해서 통합정당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35%가 문제가 되겠죠. 이 35%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그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35% 이하가 될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은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일부는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예측을 하고요. 일단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그 이야기를 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안노리님이,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그건 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물밑에서 협상 중이고, 내일 또 대표자 영석회의에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근데 지난 26일 날 문제가 됐던 부분이 대북 문제였거든요. 공개를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진보신당에서는 이런 걸 내세웠죠.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 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라는 진보신당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에서는 남북한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전국 여성연대나 시민회의에서는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논의가 이제 삼한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식으로 모아지다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분단 체제 하에서 북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죠. 시민회의에서는 대체로 남과 북이 통일에, 여기 뭐 꿈꾸는 뭉치님이 동반자라고 곧바로 올리셨네요. 예, 통일의 관점, 특히 평화 통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 동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대결하고 전쟁 위기가 심화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남과 북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안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여러 인터넷 카페에 올렸었습니다. 노사모에서도 올렸었고 여러 군데 올렸었는데, 제가 북의 이 정치 체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거 알려고 그랬다가는 아마 국가보안법으로 아마 잡혀갈 테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북은 뭐 어떻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해갖고
야, 북한 잘못됐어. 너희들랑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랑은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랬었죠. 한반도 균형자 발전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남북한이 하나로 뭉쳐져야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 코리아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어쨌든 북과 남의 체제를 인정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정하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북은 권력 세습이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그냥 얘네들은 잘못했다, 국가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게 바로 이제 여기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비공개 회의를 들어갔었을 때 느꼈던 게 너무 황당했던 게,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나 할 만한 얘기들, 예, 레닌이 어떻고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고 이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황당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라는 건 항상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립되는 거거든요, 항상. 근데 이걸 갖다가 이론에 갖다가 막 그냥 현실을 갖다 껴맞추면은 이게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대학생이 아니거든요. 현실 정치 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대중정당 만들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거 전위정당 아닙니다, 이게. 전위정당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다 그러면, 이해하죠. 사회주의 전위정당을 만들고, 민족계획경제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런 분들이 아니라,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당을 만들어냈는데, 이 대중 기반 정당에 있어서 얼마나 진보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면 이거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남과 북의 이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다가 해방 후에 분단체제가 성립이 되죠. 이런 분단체제 속에서 남과 북의 수많은 사람들, 지금 체제가 다른데 이런 다른 체제 속에서 그 남측 그리고 또 북측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분단체제, 이것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 서로죠. 서로 체제를 일단 인정하는 데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색되고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누구냐?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위협에 노출되는 거죠. 결국 국민 대다수인 민중들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상대편의 체제를 인정하고, 예, 무조건 1대1님이 현 정부의 흡수 정책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예, 동의합니다. 흡수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력을 통한 흡수든 돈을 통한 흡수든 흡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민족의 문제,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경우는 사실 큰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예, 남북관계 이렇게 파탄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안노래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과거 이론 속에 묻혀있다라는 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에서 북을 아무리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북이 바뀐다, 이건 아니고요. 진정한 민중 권력은 그곳에 살고 있는 민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민중 권력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북에 있는 세체 비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당 강령에다 놓고선 비판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북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정당 강령에서는 일단 제외하더라고 하고 소수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의 권력 승계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적인 상식, 남만 사회에 사는 사람들 상식으로는 이게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당으로서 그리고 대중정당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과 나중에 수권정당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권력 잡아야 되죠. 잡았을 때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이런 것들을 갖고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전 남한에 살고 있거든요. 남한에 또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 아닙니까?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를 먼저 빨리 해결하자. 그러려면 이 부분은 유보하고 네? 일단 합의되는 거 먼저 빨리빨리 하고 해서 하나 만들고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북에 대해서, 북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주요 쟁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무조건 1대1님이 어떤 수권정당, 집권정당으로서의 안누리님 현실 감각에 한 표 던져주셨네요. 풍선 선물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표도, 예, 주시고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국민 대다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쟁점은 아닌데 노동 존중의 새로운 사회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 파업권조차가 탄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선 노동이 존중되는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노동하고 있는 인간, 사람들,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사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생명의 가치를 중시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사실 연석회의 내에서 함께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두 번째는 합의가 됐던 부분은 이런 거죠. 2012년 총선 대선 기본 방침입니다. 여기서 2조 1항에서는 그랬습니다. 새로운 진보 정당은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총선 정책과 함께 총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인 합의이죠. 연내 교섭단체, 이게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인 되면 그러면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협상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내 교섭단체인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땐 잘만 이루어지면 이 원내 교섭단체 이상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 워낙 현실적인 고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총선에서 진보대 통합 정당이 교섭단체 이상을 구성이라고 해서 이상이란 표현이 아니라 구성을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표는 좀 크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더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 목표를 아주 그냥 가깝게 너무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하면 실제 이룰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껏해야 원내 교섭단체 정도뿐이 못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반수 의석도 중요합니다. 과반수 의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과거에 열린우리당과 같은 그런 아픈 상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참당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반수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안에서의 방침을 보게 되면 이제 산별위원장들까지 다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한두 석이 아니라 민주노총에서 상당히 많은 후보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솔직히 후보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이상은 근데 확실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조직이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2008년 이후에 상황들을 보면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진보신당, 이제 일반 당원들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이 학생운동 출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각종 시민단체에서 계속 후보를 내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 우리가 176석인가 얻었었죠. 그리고 민노당까지 합치면 뭐 190석이 넘게 했지만 우리는 결국 국가보안법 하나도 못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내년에 12년 총선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지자체 선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많은 인물들을 길러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주당은 전혀 신경을 안 쓰죠. 마예입니다. 예. 예, 민주당의 반응이요. 지금 안노리님은 신경을 안 쓴다라는데, 예, 뭐 기득권 정당이라고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민주당의 입장은 겉으로 표명하는 것은 민주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당들로 하여금 오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로. 요게 이제 공식 입장이죠, 현재까지.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겉으로 표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보대 통합 연석회의가 잘 되면 그것이 민주당에게는 큰 불리한 그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연합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되는 거죠. 진보대 통합으로 진보 세력들이 규합이 돼봐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진보 정당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마땅한 후보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밀어줘라 선거 때 이럴 텐데, 진보대 통합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는 거대한 진보 정당과 1대1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이라는 게요, 이래요.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의주시는 합니다. 근데 참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요. 그분들은 예전에 87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혈론이라 그랬죠. 젊은 피 수혈론. 그래서 87년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였던 그 방식을 그대로 취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갖고는 진보정당이 될 수가 없거든요. 재밌는 걸 하나 아셔야 돼요. 종로구청장이었었죠. 작년 지방 보궐선거 때. 종로구청장이 재밌는 게 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 결정된 후보가 바뀝니다. 누군가에 의해서였겠죠. 그 개파 정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정치가 민주당 내에서 안 돼요. 그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니들 들어와라, 우리가 공쳐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과는 선거연합은 가능하죠. 선거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합당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방식 자체가 달라요. 민주당은.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예, 민주당과의 지금 통합은 현실성도 없고 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우리 구체적인 그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거에 있어서 새로운 그 진보대 통합 정당의 경우는 이제 선거 연합을 염두에 둡니다. 특히 정책 연대와 선거 연대를 통해서, 근데 정책 연대라는 거는 가치 중심의 정책 연대고요. 그리고 호혜 존중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 연대, 이게 추진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2조 2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선입니다. 사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대통령 중심제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게 아주 그 결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대통령이 누구냐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 2조 3항에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진보대 통합 그 정당은 진보정당이죠. 2012년 대선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어떤 정당이든 대선 후보를 내고 뭐 이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원칙으로 확인 안 해도 자신의 후보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그 선거연합을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그 한나라당과 1대1의 그 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 후보와 진보대 통합 후보와 그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 반한나라당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서 그 이견이 있는 거죠. 이거를 확실하게 하자. 어떻든 진보대 통합정당은 끝까지 후보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완주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보대 통합정당이 더 그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뭐 이러면은 충분히 그 선거연합도 고려해서 단일 후보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민주당이 더 지지를 많이 받으면 민주당 후보가 공동정부나 연립정부라는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뭐 선거연합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 좀 유연하게 그리고 열려 있는 상태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무조건 1대1님이 연석회의는 안누리님한테 질문하셨네요. 민주당과의 통합, 연대는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나요?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나요? 라는 내용인데, 지금 연석회의에 대해서, 연석회의 자체를 물어봤죠? 네, 한번 말씀을 하시죠. 알고 계신 내용을.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연석회의 대행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죠. 그 연석회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연석회의 내에서도 이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치라는 건 항상 그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보 진영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많이 바뀌고 유연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 끝까지 완주를 생각하고 그 가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안 돼도 계속 몰빵하자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차근차근히 하나씩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보 진영 내에서. 그게 솔직히 더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대선에서의 그 연합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다느냐면, 예를 잘 생각드리면요. 과거에 DJP 연합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거의 DJP 연합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전 김종필 씨와 도저히 성격상으로 안 맞죠. 지역적 기반도 다르죠. 하지만 가능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를 이제 과거의 진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배탓이 여겼지만, 지금의 진보는 상당히 유연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연대에서, 대선에서의 선거연대도 가능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쪽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희망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과의 통합과 연대에 대해서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과는 통합이 아니라 연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정책연대와 선거연대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서로 합의된 내용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똘씨님이 질문하신 진보신당이 아니라 진보대통합 정당이죠. 새로운 진보대통합 정당, 그리고 한나라당.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진보대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선거 연합을 통해 단일 후보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론하고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진보대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선거연합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고품격 미남별님이 어제 질문도 활발하네요. 부산의 모 지역구의 구의원 선거 때 서로 당선 확률이 높다고 단일화가 무산되는데 거기 보완점은 없나요? 그래서 딴 나라당 당선됐음. 예,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진보대통합이 잘 이루어져서 민주당과 1대1로 선거연합을, 그리고 가치정책 연대에 기반한 선거연합이 이루어져야 후보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에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합의를 해도 공천을 안 해도 탈당하고 후보 나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거기에 힘이 실리고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 고품격 미나님, 꼭부는 모티님이 1대1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을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는요, 하나의 후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보통 한 30명이 나가요. 10명에서 30명 사이가 나가요. 그런 다음에 1차 경선, 2차 경선, 이 결선 투표 방식으로 해갖고요. 결국 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당선을 시키거든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그냥 된 게 아니라요. 한 30여 개의 정파가 결국 결선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이 다르면 안 돼요. 당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대통합 정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부산의 지역구가 아니라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김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이 국민참여당이 제가 제발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김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진보통합당은 하나로 뭉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참여당도 좀 참여를 해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반한나라당 전선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이 대선까지 완주를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민주당과 진보대통합을 하자고 하는 여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를 막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대처 방안이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일단 소통합 먼저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죠. 일단 소통합이 돼서 다른 군소 후보들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그쪽과 선거협상이 가능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 역시도 진보 일단 통합정당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난번에 비공개 토론회 때 전빈련 쪽에서 나오신 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민주노동당 당원인데 진보신당을 찍으라고 해야 될지 민노당을 찍어야 될지 계속 둘 다 나와버리면 참 고민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민노당 당원이면서도 민노당을 찍으라고 하는 얘기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새로운 대안이라고,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참당을 진보정당으로 보시나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좀 설명을. 예, 꿈꾸는 뭉치님이, 진보통합은 대표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다고 그 힘든 과정을 3차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죠. 이제, 남은 최종 합의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진보대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새로운 진보대 통합 정당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시점에 대해서 전제해야 될 것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합의문에 서로 서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달 6월 달에 조직적인 결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당은 정당, 단체는 단체. 그리고 나서 9월까지 바로 새로운 진보대 통합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합의 과정을 보면 상당히 대표가 많더라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죠. 그리고 국민참여당 문제, 진보인데요. 진보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국민참여당이 지난번 2차 합의까지, 그리고 2차 합의까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진보대 통합 연석회의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한 거죠. 3차 합의까지 그러면 합의를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진보대 통합 연석회의에 합의문을 합의한다면 그건 충분히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참여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보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나 국민참여당은 신청을 했고 창조한국당은 신청을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려져 있으니까 어느 정당이 더 참여할지 이거는 나중에 좀 이제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남았죠. 밝혀지게 될 겁니다. 최종 결론은. 지금 시간을 초과했는데 워낙 질문도 많고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내리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국참당 유시민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유시민 대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의료민영화를 진보대 통합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국참당 유시민 대표 한 사람의 당이 아닙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해를 보면서 절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유연한 분이고요. 국민참여당이란 당의 당원들도 상당히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민심을 그분들이 잘 꿰뚫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생각을 바뀔 것이라는 거 저는 바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누리 아니고요. 안누리고요. 예. 국민명령에 대한 거는 좀 전에 수정이 됐습니다. 예. 수정됐고. 지금 열심히 질문도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아까 하던 거를, 마저 하기 전에, 지금 계속,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그 전에, 대선, 방침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건데, 대선 선거 연대 방침에 관한 것이 2조 사항이 쟁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주노동당이나 시민회의에서는 가치 연대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 연대에 근거하면 충분히 대선에서 선거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은 가치 연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선거 연대는 추진하지 않으며 진보야당으로서 독자적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전제되지 않는 한 선거연대는 추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입장으로 논의가 좀 모아졌었는데, 신자유주의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가치연대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도. 그런데 이것이 서로 맞지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질문이 갑자기 올라왔네요. 근데 고품격 미남별님이
근데 우리 같은 골수 팬들은 알지만, 예,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진보대통합당을 알릴 것인지, 어떻게 이슈화할 건지,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라고 해서 홍보의 문제인데, 아직은 진보대통합 정당이 아니고, 진보대통합 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그 논의를 거치고 토론하고, 현재 이러는 그 국면이죠.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보대통합에 관한 이렇게 생각을 한번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소통을 활발히 이렇게 하니까 아주 생기가 있고 좋네요. 예.
예, 여러분 그 쉬는 시간에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네요. 예, 그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아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네, 요게 아직 이전에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항상 착용을 하는데 습관이 안 되네요. 예, 무조건 1대1님이 방송 소리가 잘 안 들렸나 보죠? 그 무조건 1대1님이 국민들은 연석회의를 야권의 분열로만 인식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1대1 구도이어야 이깁니다. 1대1 구도만 되면 당연히 승리하죠. 예.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견이 산소리님이 진보 통합 잘하세요? 아니면 해산하세요? 한나라당 정권 주려는 첩자입니다. 첩자이까지 나오네요. 민주당으로는 안 되니까 합치자는 건데 당신들이 뭐가 대단해서라고. 그런데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적 그 사명이자 수많은 그 사람들의 바램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 대통합을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고 자, 여러분 아까 여러 가지 쟁점에서 동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합의되는 지금까지 합의한 것만으로도 진보 대통합 정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쟁점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다룰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 정도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대북 문제와 문제 및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입장을 견지할 것에 합의한다 해서 3조 1항에 이런 거죠.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 통일을 해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뎃다구라 당님이 20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과 내일 기대해도 될까요? 이러는데 자 지금 이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쭉 읽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 이런 질문이 나오면 시간은요 우리가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 또는 그것이 10년 20년 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더라도 그 좋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당면한 과제는 바로 그 내년 2012년 총선과 대선인 거죠. 그리고 내일 기대해도 될까요? 라는데 여러분 낙천적인 또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진보 대통합을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한 여론이 실제 그 협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론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죠. 예, 자, 산소리님이 모든 국민은 북한을 인정합니다. 사랑하고. 예, 대다수 국민들은 북을 같은 민족의 차원에서,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죠. 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진보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를 했었고 했는데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3조 2항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또 문제. 남한에 가중되는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를 극복하고 또 항구적인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종속적인 한미 동맹체제의 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그리고 남한의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 축소,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해서 이런 거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3조 사망의 문제죠. 그 3조 2항에 보게 되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그 구민노당 자주파 쪽에서 이제 많이 양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를 명시한 것에 대해서 자주파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3조 3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그런데 이 구민노당의 이제 평등파 쪽에서는 아직도 좀 이렇게 유연하거나 이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3조 3항을 좀 한번 봐주시죠. 예, 그 진보 정치 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 정당은 해서 진보교연과 시민회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남과 북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들의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존중한다. 이것이 이제 요 뒷부분은 민주노동당이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안은 진보신당과 사회당 안인데 3대 세습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라는 거였고요. 3안이 많이 이렇게 모아진 안이었습니다. 남과 북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북한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도 인정한다라고 한국 여성연대가 제안하고 시민회의가 동의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5577님, 예, JYK5577님이죠. 민노당은 그래도 유연한 것 같은데 진보신당이 너무 70년대식 교조주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안노리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안에 대해서. 예, 교조주의 맞습니다. 예. 제가 비공개 토론에 들어와서 한 느낌이 바로 그 교조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막스 레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사회주의 변했거든요. 막스가 그 자본론 쓴 지가 100몇십 년이 됐고 이제 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가 100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지금도 아직도 그런 그 방식대로의 그런 혁명을 얘기한다는 건 좀 답이 안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소련은 이미 붕괴됐고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과연 100년 전에 레닌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사만이 전 마음에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맞아요. 북한 주민 문제는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는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괜히 이건 다른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고 거기서 사는 주민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비판한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건 아니고 서로 상호 비방하면서 이 분단 체제가 계속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유연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통일에 대한 거는요, 과거 70년대에서부터 원칙, 합의, 방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밟아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박정희라는 인간도 이미 3대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리고 민선 대통령 때 6.15 공동선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4선은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호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수권 정당 될 정당이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비방하자, 비판하자, 이런 걸 갖다가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건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과거, 스탈린의 사회주의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한반도 문제를 갖고 자꾸
흘러간 거를 다시 되돌린다 그러면은 진보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